네, 안녕하세요. 직진TV입니다. 저는 오늘 학사장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학년 때 예비 학사장교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학사장교라는요, 1, 2, 3학년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4학년 때는 그냥 학사장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예비 학사장교의 장점은 무엇이냐? 미리 합격해서 쉴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합격해놓고 마음 편하게 학교 생활하다가 졸업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 이 예비 학사장교에 합격을 하면은요, 대학생들은 한 가지 혜택을 누리는데 바로 지원금 혜택을 누립니다.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저 때는 1등급이 300만 원이었고요. 2등급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00만 원을 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300만 원의 가장 큰 비중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험인 필기시험이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학사장교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그리고 면접이 있는데요. 필기시험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이 1등급과 2등급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그냥 어느 정도 봤는데 체력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를 미달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20개 했는데 카운트를 하나밖에 안 했어. 자세가 불량하다고. 그거를 진작 말해줬어야 되는데 20개 하고 나서 내가 카운트가 1밖에 안 됐다는 거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팔굽혀펴기가 처음에 미달이었어요. 윗몸이랑 3kg는 그냥 한 적당히 했었어요. 적당히 하니까 등급도 적당히 2등급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150만 원이 날린 건데 대학교 때 사실 대학생 때 150만 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일단 필기는요. 책 한 권, 학사장교 한 권으로 끝내기 뭐 그런 책들 하나 사가지고 그냥 달달달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사가 요즘엔 추가된 것 같은데 한국사도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 거를 잘 보면은 그래도 중박은 친다. 요즘 경쟁률이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장교로 입대하기 한 15년쯤이니까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5대1, 6대1이었는데 나날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력은요, 팔굽혀펴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팔 힘을 기본적으로 기르시고요. 아령을 들든 악력기를 하든 팔 힘을 기본적으로 기르신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늡니다. 꾸준히 안 하면 안 느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팁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팔굽혀펴기가 그 야매를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게 다 안 내려가고 다 안 펴고 다 안 내려가고 다 안 펴고 이게 깨작깨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그 시험 봐주는 감독관에 의해서 운명이 많이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갔다 끝까지 올라가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바닥에서 하는 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발을 잡고 하거든요. 맨바닥이 더 어렵기 때문에 발을 잡으면 조금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제 팁인데 팔굽혀펴기를 쉬지 않고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측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40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한 번에 40개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한 번에 5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72개 그때 당시 특급이 72개였거든요. 그렇게 72개를 채우는 식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팔굽혀펴기는 느리게 하면 안 돼요. 느리게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이렇게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빨리 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이렇게 구령을 넣는 건 아니지만 빨리 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이 손 뒤로 해서 이렇게 최대한 번데기처럼 이렇게 배를 마는 전략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바뀜으로써 많이 쉬워졌어요. 최소 5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맨날 하면은 늘어나는데 처음에 한 호흡에 내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이렇게 쉬지 않고 한 호흡에 몇 개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호흡에 40개 이 한 호흡에 할 수 있는 개수를 점점 늘려나갔어요. 왜냐면 한 번 쉬면은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쉬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이후에 한두 개, 세 개 연속으로 하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분을 주고 하거든요. 윗몸 일으키기는 특급 기준으로 86개가 해야 됩니다. 원래 84개였는데 원래 82개인가 그랬는데 이걸로 바뀌면서 기준이 막 늘었어요. 86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한 호흡으로 내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다리를 최대한 내 몸과 밀착시켜야 돼. 가까이에서.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한답시고 막 등어리 막 크게 막 부딪히면서 뻥뻥뻥 소리 나면서 막 엄청 격렬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지구력이 금방 떨어져서 차라리 여러분들의 호흡에 맞게 천천히 하되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너무 과격하게는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러면 체력 소모가 훨씬 심하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3k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강에서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러닝머신 많이 뛰는 경우가 있는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도 앞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도 기계는 얘가 앞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이 러닝머신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강에서 뛰는 거랑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면 달려갈 때 바람이 나를 등 뒤에서 밀어줄 때가 있고 앞에서 거세게 저항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내가 뛰려고 해도 안 뛰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훈련을 측정을 받는 곳은 바람의 저항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야외에서 훈련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야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2km를 뛰었었어요. 요즘에는 3km를 측정을 하는지 2km를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km를 완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3km를 13분 안에 13분 30초 안에 3km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km를 7분 30초 안에 주파한다라는 생각으로 뛰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체력 훈련을 할 때는 3km가 12분 30초 안에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km라고 치고 1.5km라고 치면은 그거의 절반 정도, 7분 30초, 7분대, 최소 7분대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되고요. 그 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스퍼트를 많이 올리다가 뒤에는 버티는 식으로 갔어요. 진짜 달리기는 버티는 맛에 뛰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 스퍼트를 좀 많이 하다가요. 실제로 3km 측정을 다 같이 하면 먼저 스퍼트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퍼트 하는 애들이 거의 상위권을 차지해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요. 면접은 뭐 뻔해요. 물어보는 게 왜 지원하게 됐냐, 어떤 장교가 되고 싶냐, 어떤 인물을 존경하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난처한 좀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위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신의 소신껏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 감독관이 좋아할 만한 대답들, 그리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답을 해도 됩니다. 저는 저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당한 지시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안 된다 싶으면 더 위쪽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따르지만 그런 지시가 계속 반복된다면 위쪽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바로 잡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만으로 봤을 때는 그 면접관이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호평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막상 부대 가니까 현실은 시궁창이었고요. 힘들더라고요. 장교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위에 상사를 잘못 만나면 아주 힘듭니다. 어쩌다 보니까 학사장교에 합격하기 위한 그 단계들만 조금씩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학사장교 후보생으로서 4개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썰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겨오셨죠? 군대 얘기 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사장교를 희망하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진TV였습니다.